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1주차 2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과목 소개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직접 수업 맛보기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해서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또 어떠한 실습 항목에 대해서 쭉 평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또 실제 어떤 PPT라거나 수업 자료도 좀 맛보기로 좀 보여줄 거고요. 또 실습 평가 용지는 어떠한 형태로 생겨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수계획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죠. 쭉 1번부터 좌측에 보면 15주차까지 쭉 실습 평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1주차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콘택트 렌즈 그 실습 기초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해 보고 있습니다. 2주차가 되면 콘택트 렌즈 그 맞춤, 이 맞춤은요, 우리말이고요. 영어로 피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피트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를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런 콘택트 렌즈 피팅을 할 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문진 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사람이 안경사에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싶은지 또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 본 경험은 있는지 또 전에 어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서 겪었던 어떤 부작용이라거나 이런 건 있는지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면 어떠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 보았는지 또 그러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은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또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콘택트 렌즈가 무엇인지를 미리 가늠하게 되고요. 또 필요한 검사 항목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경사가 정리하는 그런 그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대1로 조를 이루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콘택트 렌즈 착용 경험이라거나 또는 뭐 어떤 안질환 유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문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3주차에서는 기본적인 눈의 해부학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론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이것을 각막의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각막의 곡률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막 곡률계 영어로 케라토미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각막의 이런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한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각막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내가 여기 항상 이렇게 꽂고 있는 이런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평가에 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안경자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뭐 물론 꼭 이렇게 생긴 안경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눈의 해부학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 그냥 한번 간단히 보여줄까요? 뒤쪽에서도 또 설명하겠지만 이 눈꺼풀이 열려있는 이 눈꺼풀의 폭, 그러니까 가로폭, 세로폭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뭐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단히 이런 안경자를 가지고 눈꺼풀에 열려있는 가로폭, 또 세로폭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홍채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동공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아주 옛날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또한 요즘은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전환부의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3주차에 학습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안경자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그 색 볼펜도 준비해 주는 게 좋은데요. 뭐 물론 이런 다양한 색깔이 있는 펜도 준비해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실습 용지에 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검은색으로만 그리면 눈하고 뭐 콘택트 렌즈하고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 볼펜 또는 그냥 검정색 펜과 이런 뭐 붉은색 펜, 파란색 펜 같은 색깔 펜을 준비해 주면 좋고요. 또 이런 유성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펜을 통해서 뭐 콘택트 렌즈라거나 기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에다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를 할 그런 일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도 나중에 실습 시간에 얘기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볼펜, 유성펜, 그다음에 이런 안경자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항상 이렇게 실습복에다가 꽂아놓고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장비들은 실습실에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차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측정을 한다거나 또 수동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과정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수동 각막 곡률계의 측정법에 대해서는 그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루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평가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동 각막 곡률 검사는 1, 2, 3주차에 걸쳐서 아주 심도 깊게 다양하게 아주 중요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임상에서는 이 수동 각막 곡률계를 다룰 일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수동 각막 곡률계가 정확하고 또 그 결과치도 아주 정확하게 도출되고 좋은 장비이긴 한데 임상에서는 아주 빠르게 이 그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각막 곡률 등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디지털 장비로 간단하게 그냥 뾱뾱뾱뾱 버튼만 누르면 뭐 한 0.1초 만에 탁탁탁탁탁 각막 곡률 반경이 측정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안광학 기기 시간인가요? 뭐 이런 시간에 한 번쯤 다뤄봤을 수도 있는데요. 자동 굴절력계라는 그 장비 안에 이 각막 곡률 반경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측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진 않지만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중요하게 물어보고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수동 각막 곡률계 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주차가 지나게 되면 거의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습 교과목은 중간고사 기간에도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역량성취도 평가 기간에도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하는데 교수님 중간고사 기간인데 수업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를 여러분들 본다고 해서 한 주를 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시험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수업 안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습 교과목은 이런 역량 성취도 평가 기간에도 아주 더 심도 깊게 수업을 진행하고 또 실습 평가도 아주 심도 깊게 더 진행하면 진행하지 아주 뭐 그냥 뭐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한 8주차까지는 이러한 각막 곡률 검사에 대한 내용, 수동, 자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측정, 컨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한 전 단계를 학습했다면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그럼 이제부터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또 착용하고 빼고 또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대략 한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8주차, 9주차, 11, 12, 13, 14, 15 이렇게 한 7주에서 8주차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을 학습한다기보단 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고 빼고 평가하고 또 어떤 A라는 친구한테 내가 직접
피팅해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C, 다음 시간에는 D, 다음 시간에는 E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피팅해보고 또 피팅된 상태를 평가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주차별 수업 내용의 실습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사라질게요. 이 내용은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넓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확대를 하면 여러분들도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요. 확대가 되네요. 자, 이 정도 크기,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할까요? 자, 콘택트 렌즈 실습은 크게 6가지의 그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 6영역의 평가 항목은 안경사 국가시험 중에서 실습도 평가하게 되거든요. 아직 그 내용은 2학년이라서 안 들어봤겠지만 그 내용 잠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안경사 국가시험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뭐 더 크게 보면 3가지 부분이긴 한데 하나는 콘택트 렌즈 이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콘택트 렌즈 실습 평가를 하게 되고요. 보건의료 법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보건의료 법규 같은 경우는 그냥 법규니까 따로 뺄게요. 그리고 크게 이론과 실습을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론적인 내용 이외에 그 실습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직접 어떤 뭐 안경을 만든다거나 구절 검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평가를 하지는 않으니까 이론 내용에 약간 실습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문제화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실습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 콘택트 렌즈 평가가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5가지,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제6영역, 제5영역, 제4영역은 이론 수업에서 모두 대체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 실습평가에서는 요 3영역까지의 내용을 1년 동안 배우게 된다. 즉, 요번 2학년 2학기 과정과 또 3학년 1학기 과정에 걸쳐서 이런 콘택트 렌즈 실습 내용에서 1영역, 2영역, 3영역의 내용을 실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2021학년도 2학기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에서는 1영역과 2영역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요 과정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습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은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1영역과 2영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달리 얘기하면 이 내용의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가고시 시험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습도 진행하고 또 실습평가 용지도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영역은 기본적으로 콘택트 렌즈 착용에 필요한 전환부 검사에 대해서 총 4가지 항목으로 다시 평가를 세분화해서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각막의 곡률 반경 측정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거 내가 전달해 줄 거니까요. 요 오른쪽에 있는 세부 내용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내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면 기본적으로 각막 곡률계의 구조, 또 명칭,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러한 각막 곡률계의 측정, 각막 곡률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지 또 이런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각막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도 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또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도 측정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영역은 색극등 현미경의 조명법의 활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그러니까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또 뭐 당연히 문진 과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각막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측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컨택트 렌즈라고 예상이 되는 컨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처방했다면, 피팅했다면, 그럼 이 사람이 착용한 컨택트 렌즈가 실제로도 잘 피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극등 현미경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세극등이라는 건 영어로 슬릿 램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극등 현미경을 영어로 슬릿 램프라고 얘기해요. 이 슬릿 램프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확대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눈을 확대시켜 놓고 눈의 각각의 세부적인 구조를 관찰하는 것이 세극등 현미경, 즉 슬릿 램프이고요. 이 슬릿 램프를 이용해서 컨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컨택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조명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이런 컨택 렌즈의 피팅 이외에도 컨택 렌즈를 처방하기 전에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슬릿 램프 조명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명법은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각각의 조명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죠.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3가지 정도 그냥 예시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몇 가지 조명법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떠한 때 사용되고, 또 이러한 조명법은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3번째 평가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눈물막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겠죠. 내가 이론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눈물막은 실제로 컨택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컨택트 렌즈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눈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눈물막이라고 하잖아요. 누액이라고도 하고, 뭐 눈물층이라고도 하고, 뭐 눈물막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누액의 제대로 된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좀 용어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눈물막을 평가해서 컨택 렌즈 착용 전에는 컨택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컨택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영역에서는 기타 검사법에 대해서도 실습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시홍채 직경, 동공의 직경, 검열폭, 안검의 위치, 뭐 이런 상태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뭐 내용이 모르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래요. 일단 그냥 들어두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수업할 때 전부 다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요. 어찌됐든 컨택트 렌즈 피팅에 필요한 또는 처방에 필요한 다양한 해부학적인 요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영역을 여러분들이 대략 한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시간, 또는 조금 많으면 한 2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실습을 하게 되고 또 실습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제2영역인 소프트 컨택 렌즈의 평가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영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컨택 렌즈를 처방했다면 그러한 처방된 컨택 렌즈가 제대로 이 사람에게 맞을지 맞지 않을지, 맞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다시 재피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컨택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를 통해서 소프트 컨택 렌즈가 제대로 피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를 통해서 착용시킨 컨택 렌즈가 제대로 피팅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처방이 되었다면 올바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바꾸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슬릿 램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제1영역과 제2영역에 아우르는 아주 방대한 양의 내용을 학습하고 또 실습을 하게 되고요. 또 대략 8번에서 10번에 걸친 실습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실습하게 되는 3영역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핵심만 얘기하면 이때는 모두 다 하드 콘택 렌즈의 피팅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면 하드 콘택 렌즈, 비구면 하드 콘택 렌즈, 또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물론 제3영역만 단독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도 소프트 컨택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런 컨택 렌즈를 처방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1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다양한 평가를 사전에 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하드 컨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도 1영역을 포함해서 2영역은 제외하고 3영역에 대한 평가, 즉 1영역과 3영역 평가에 대한 것을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내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공유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공유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나도 지금 아직 이걸 컴퓨터를 다루는 게 아직까지도 1년을 했는데도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실습 1-1, 실습 1-2, 실습 1-3, 실습 1-4부터 실습 1-5 영역까지가 1영역에 해당되거나 또는 2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실습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이고요. 한번 자세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2주차, 1차 시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한번 수업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업 자료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업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PDF 형태로 제공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고 와도 좋고요. 어찌됐든 예습을 못했다면 복습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듯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각막 곡률계를 측정하는 방법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했다면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요. 각막 곡률계의 광학적인 원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작 그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줘요. 자, 1번 영역은 어떠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검사 순서, 절차에 대해서 렌즈미터 사용법과 비슷해요. 시도 조절을 하고요. 자, 시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 2번, 3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안쪽을 들여다 보았을 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타깃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각막 곡률을 검사하는지 또 안쪽에 렌즈미터도 안쪽에 내부 눈금이 있잖아요. 그 눈금을 통해서 그 안경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하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곡률 반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읽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또 올바른 측정 상태는 어떻고 또 옳지 않은 측정 상태는 어떤 것이 또 잘못된 검사 상태인지도 설명하게 되고요. 또 난시가 있는 사람과 근시만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차이, 그 안에 보여지는 타겟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실습실에 갖추고 있는 실습 그런 잠깐만 나도 보면서 합시다. 이건 내 얼굴도 좀 보면서 심심하니까. 그죠? 그런 장비들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각막 곡률계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요. 또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을 미리 사전에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요. 이러한 것들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평가가 측정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하게 돼서 결국은 측정한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도 이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PPT가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아주 빠르게
한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뭐 짧게 쭉 설명을 할 겁니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20페이지씩 나누어서 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실습을 하고 또 다음 그 주차 때 또 나머지 내용을 설명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실습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하게 될 때 그 실습 평가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건데요. 내가 뭐 독창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포함하고 내가 실제로 단연간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뭐 실습 날짜 같은 거 쭉 기록하고요. 또 실습 조가 있다면 조 이름도 기록하고요. 또 측정 내용에 대해서 피검사자 이름도 여기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번 측정했을 때 1, 2, 3에 세 번 측정해서 또 평균치는 어떻게 되는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쭉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습 평가 용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맨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실습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다음 시간에 제시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내가 그 실습평가 기록지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교수님이 보고 실습평가 점수는 몇 점이다 여기 다 기록을 해주거든요. 10점 만점으로 기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10점 만점인데 5점을 받았다면 요 아래쪽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을 왜 5점을 받게 되었는지 나머지 마이너스 5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한 내용이 맞다면 다시 재평가를 실시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독단적으로 뭐 몇 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절차도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한 가지만 한번 더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해부학적인 측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자, 실습 목표도 나와 있고요. 자, 요로 가시홍채 직경 같은 것도 이렇게 측정해요. 동공 크기는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정상치는 이렇게 되고요. 또 안검의 폭도 이렇게 측정하고요. 기록은 이렇게 하고요. 또 실습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실습 평가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겠죠. 잠깐만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예제 문제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제 문제와 유사한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나에게 제시해 주면 요 항목에 따라서 제시해 주면 여러분들에게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 평가 용지가 있네요. 그죠? 눈의 해부학적인 측정. 자, 문진도 여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도 쭉 문진을 하고 다양한 측정 내용들을 쭉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여기다 기록해서 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뭐 이 피검자 1명, 피검자 이름 1명, 또 피검자 2명, 그래서 보통 한 주에 1명에서 2명까지의 검사한 평가한 내용을 나한테 제출해 주게 되면 내가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이나 여기 위쪽에다가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 실습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전반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고요. 또 실습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하게 될 컨택트 렌즈 실습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 교과목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실습하게 된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됐고요.
또 이 교재,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재의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실습 내용들을 알아보았고, 또 국가고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뭐 비대면 수업이 될지 대면 수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거의 2주차부터는 이런 실습 교과목은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때 직접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실습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1주차 2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대면 수업 때 직접 만나서 자세한 내용 또 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실습 수업 시간에 반드시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습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마칠게요. 안녕.